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부동산TV 리즈입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그중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에 대해 정리한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5년간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고, 그 청사진을 위해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이란 도시금 공급 확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입니다. 이 5대 전략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 내년부터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공공기업 사업장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정성을 하향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를 착수합니다.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신규 택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 노선을 조기 개통하고 내년 24년 중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재취약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민간 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100만 제곱미터 이하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주택의 공급 시차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주거 사다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으로 총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리츠를 통해 임대 후 분양도 가능하게 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올 12월 시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비용으로 인정하며 공공임대를 위해 지어지는 신규 주택의 평형을 확대하며 노후 임대주택은 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8.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서울만 50만 호인데 이것은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이고 수도권도 158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 향후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과 더불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은 조금 더 수정 보완하여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8.16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첫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 등 양질의 주택을 도심 핵심 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연내 청년 원가주택 3,0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 기준 수립과 청약 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거 사다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이 공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해서 다른 정책에 비해 비교적 빨리 진행될 듯 합니다. 복원이란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의미인데 왜 정책 이름이 주거사다리 복원일까요? 그럼 주거사다리 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8.16 대책 중 주거사다리 복원은 청년 세대를 위한 단계별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준비기에는 공공임대나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도약기에 가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찻집을 임대나 분양으로 선택하는 옵션으로 운영하다가 청년들이 주거 독립을 할 능력이 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여 주거 사다리란 이름을 붙인 듯하고 어느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면 지원을 통해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의 정책인 듯합니다.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준비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청년월세 특별 지원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검색하면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공지가 나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한시라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200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으니 지원 대상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로 들어가 확인 후 대상자가 된다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는데 월 20만원씩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며 신청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원가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입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매년 6만 호씩 5년 동안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찻집 20만 호 각각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통합 브랜드화하여 5년간 50만 호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공급 계획은 다음 달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나올 예정이니 그때 다시 상황 봐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해서 5년 이상 거주 시 정부의 되팔기가 가능하고 매매할 경우 시세 차익의 70%까지는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격은 25평 기준 대략 3억 정도라고 합니다. 8월 23일 뉴스 기사를 보면 주택은 시세의 70%에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주택 가격의 20%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80%는 장기저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금융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리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거기다 40년 장기라면 중도 상한 조건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25평 기준 3억 정도이면 얼마나 저렴한 걸까요?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의 70%인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이라 적정 시세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일단 설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애초 공급 대상은 20, 30대 청년층이었으나 공약에서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다전여 주택인 40, 50대도 포함할 계획이라 했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상은 청년 19세에서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공급될 예상 위치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지역, 교통여건이 좋은 신규 택지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약에서 원가주택은 인천시 계양, 하남시 교산, 남양주 왕숙 등에 공급된다고 발표했었고 공공택지는 위례신도시 미사지구라 했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2019년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이상 5곳입니다. 이곳들은 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입지인가요? 교통은 편리한가요? 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면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을 텐데 저는 사실 이 지역이 괜찮은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공택지에서 예정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면 빠른 공급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8.16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첫 회의를 가졌고 역세권 찻집 실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4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LH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 등 양질의 주택을
도심 핵심 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연내 청년 원가주택 약 3,000호의 사전 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 기준 수립과 청약 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원가주택을 알아봤으니 이제 역세권 찻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역세권 찻집이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지어지는 분양주택입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기차역 반경 500m 이내를 말합니다. 고가와 지분을 공유하면서 대팔 때 시세 차익을 수부장자가 70%를 가지는 지분 공유형 주택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역세권 찻집은 지하철, 기차역 반경 500m 이내뿐만 아니라 공유지를 활용하여 철도 차량 기지, 공용 주차장 등의 상부에 건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500%로 상승시키고 증가한 가구 수익 최대 50%를 기부 체납 형식으로 받아서 공급합니다.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80%는 장기 대출이 가능하며 총 2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수도권만 14만 가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을 통합하여 50만 가구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안 아니면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 왔습니다. 전국 균형 발전이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전국을 투기 열풍으로 몰아넣기도 했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최대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장 쉽게 해결할 과제를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부추긴 패닉방이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고 가격은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공급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 공급을 해야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은 분양가의 20%도 힘겨워 좋은 기회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공급은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힘듭니다. 향후 나올 부동산 대책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를 정부에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